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정말 뜻밖의 반가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프루사 MK4 출시에 대한 공식 영상인데요.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어두운 베일을 벗고 등장한 MK4 영상에 놀라신 분은 저뿐만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루사 MK4가 벤브랩이 주도권을 가져간 3D 프린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와 MK4의 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기존 MK3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영상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로서는 뜻밖이었습니다. 프루사가 차세대 프린터로 야심차게 준비한 프루사 XL 프린터의 배송 시작 소식이 나온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XL을 한참 마케팅을 밀고 있어야 할 시점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제품의 출시라 추측으로는 XL의 사전 예약이라든지 구매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벤브랩의 존재 때문이겠죠. 그냥 가다가는 묻혀버리겠다라는 위기감에 그동안 준비해오고 있던 MK4를 예상보다는 빨리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프린터 제조사들의 경쟁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전에 벤브랩 프린터 리뷰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벤브랩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정체되어 있던 프린터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제품이 베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맨델 방식이라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벤브를 경험해 보셨다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프루사 MK4가 벤브랩 이상으로 프린터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루사는 오픈소스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루사는 자신이 만든 프린터의 파츠, 펌웨어, 하드웨어 등의 구조와 설계 등을 공개를 해버리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E3D나 본드텍과 같은 업체들의 노즐이나 노즐모, 익스트루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프루사에 적용도 하고 있고요. 사실 벤브랩 이전의 3D 프린터 생태계는 프루사가 절반 정도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프루사는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픈소스 정책 때문에 수많은 카피 제품들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프루사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전세계 수많은 프루사 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MK4를 보면 벤브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기존 핀닷 센서를 버리고 압력 센서로 노즐과 베드가 닿는 접점으로 레벨링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벤치 모델을 19분대에 출력을 할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낸다거나, 인풋 쉐이퍼 등의 고속 출력 시 필요한 기능을 탑재하는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오픈소스로 풀리게 되면 카피캣 중국 회사들이 그대로 가져다 쓸 것이고, 이는 곧 200불, 300불 가격대의 벤부 출력 속도를 내주는 프린터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벤브랩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MK4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장점,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기존에는 출력 속도 60, 70, 80mm/s 정도가 FDM 출력의 표준 속도였다면 벤부가 나오고 나서는 200mm/s가 기본 속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MK4 영상에서도 출력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드디어 프루사 MK 시리즈에서 32비트 보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프루사 미니 보드도 32비트 보드였지만 여전히 MK3 시리즈는 8비트 보드인 ING 람보 보드였거든요. 이것이 32비트로 전격 교체가 된 것입니다. 8비트 보드도 프로세스 속도로 보면 기존 80mm/s 속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속 프린팅이 기본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 프루사도 MK4에서는 보드를 X버디 보드를 새로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보드는 클리퍼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릴린과는 차별화된 펌웨어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속 출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풋 쉐이퍼나 프레셔 어드밴스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벤브랩 프린터로 출력할 때 가장 먼저 놀란 게 3D 벤치라고 하는 배 모양의 출력물을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출력을 해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MK4 공개에서 프루사도 벤치를 19분대에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벤부도 그랬지만 프루사도 드래프트 모드라고 레이어가 0.3mm 적층으로 해서 20분이 걸린 것이죠. 그래도 이것은 대단합니다. 이 벤치 20분 컷 영상에서 크게 놀란 것은 노즐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20분 컷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밴부가 짐승 같은 소음과 진동으로 출력하는 것에 비해서 프루사는 상당히 정숙하게 저소음으로 출력에 성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프린터 몸체의 강성도 중요한데요. 기존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가졌지만 수직판을 보다 두껍게 하고 구조도 보다 견고하게 바꾼 듯 보입니다. 그리고 Z축 연마봉도 기존 8mm에서 10mm로 두껍게 하였다고 하는 점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노즐을 손쉽게 스위칭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이 있었는데요. 손쉽게 노즐을 변경하고 별도로 Z 옵셋 등의 설정이 없어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노즐을 쉽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미스터와 히터봉 등의 연결선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루사는 이 문제를 프린터 헤드에 별도 커넥션을 위한 보드를 만들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요즘 보급형 프린터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 새롭진 않은데요. 이걸 쉬운 노즐 교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점이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프루사는 노즐 스위칭을 위해 MK4용 핫엔드 세트를 자체 개발한 듯 한데요. 이것도 기존 다른 노즐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도 프루사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셋째, 이제 더 이상 배드 레벨링을 위해 A4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배드 레벨링 자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밴브랩이 쏘아 올린 공이기도 한데요. 몇 년만 지나도 3D 프린터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배드 레벨링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여기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MK3 시리즈에서도 핀다 센서를 이용해서 오토 레벨링을 해줬지만 초기 세팅 시에는 라이브 Z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서 Z 프로브 옵셋 값을 잡아줘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MK4부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핀다 센서는 이제 안녕입니다. 넷째, 기존과는 다른 익스트루더를 적용했습니다. 넥스트루더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는 엑셀 초기 컨셉에서 사용됐던 이름과 동일하지만 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플래네터리 기어 방식을 채택했는데 기어비가 무려 10대 1을 가지고 있어서 익스트루더 모터도 팬케이크 모터로 얇은 녀석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헤드 무게를 경량화하여서 고속에 맞춤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기어에 닿는 부분의 면적이 더 넓게 만들어서 압출력 자체도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터가 바뀌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위한 네마 17 모터의 표준은 1.8 각도,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 시 200스텝으로 나뉘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400스텝으로 돌아가는 더 정밀한 모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모터를 소개하면서 노 VFA 모터라고 했는데 적측면에서 발생하는 세로줄 무늬가 나오는 형태의 불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LCD 쪽의 변화가 보입니다. 일단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고 출력물의 미리 보기 썸네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여기에 꼽히는 저장 장치가 SD카드가 아니라 USB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200만원 넘는 완성형 상위 기종 프린터에서 USB 타입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프루사에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출력을 걸고 USB를 빼도 출력 진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리고 LCD는 아쉽게도 터치 LCD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프루사 커넥트와의 연결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밴브랩의 P1P 내수용과 글로벌 버전의 차이가 국내 전화번호로 네트워크 연결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로 나뉘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면 원격 출력을 안 써봤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고 나서 다시 SD카드를 넣었다 뺐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비용을 내고서라도 글로벌 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프루사도 기존의 웹에서 프린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프루사 커넥트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라즈베리 파이가 있어서 그게 매개가 되어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MK4의 새로운 X버디 보드가 자체 와이파이 모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없이 바로 프루사 커넥트와 연결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ESP 칩셋으로 만들어진 와이파이 모듈은 옵션이라고 해서 따로 구입해서 장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카메라로 연결해서 원격 모니터링 및 출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출력 영역에만 메쉬 배드 레벨링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신박한데요. 출력을 아주 일부분 위치에서만 하는데도 전체 배드 영역을 오토 레벨링 측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잖아요. 이를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으로 출력 영역에 대해서만 메쉬 배드 레벨링을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출력 준비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노즐목 온도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PLA 출력 시 가장 핵심은 노즐목의 온도입니다. 이 부분의 온도가 일정 온도 아래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프린터들 중에는 노즐목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푸르사는 노즐목 온도 측정을 위해 넥스트루더 보드에 해당 포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잘 감이 안 오지만 프린터 출력 품질 향상 및 불량의 원인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값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밖에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연결 부분에서 시작하는 파워 패닉, 그리고 필라멘트 감지로 필라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능, 프린터 셀프 테스트 기능 등은 이미 기존 MK3에서도 사용되던 방식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K4는 조립된 완제품으로 1,0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받는데 약 4, 5주 정도 걸린다고 구매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조립품 키트는 기존 MK3S 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가격인 799달러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트는 현재 품절 상태로 나와 있는데 2주 정도 뒤부터 조립 키트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MK3S 플러스 제품의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완제품은 899달러, 조립 키트는 645달러입니다. 평소에 프로사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참에 MK3S 플러스를 노려보는 것도 좋답니다. 그리고 기존 MK3 시리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업그레이드 키트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MK 3.5, 3.9, 4.0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MK 3.5는 기존 MK3 시리즈의 보드만 32비트 X버디 보드로 바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3.9 업그레이드 그리고 4.0 업그레이드는 보드와 더불어 익스트루더 셋을 바꾸는 업그레이드인데요. 그래서 3.9는 이번에 나온 MK4 기능을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력 높이가 기존의 210mm로 MK4의 220보다는 10mm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FA 개선 모터가 아니라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MK4 업그레이드용 키트 가격이 579달러인데요. 저 이 가격 보고 저 같으면 그냥 기존 MK3는 그것대로 그대로 쓰고 MK4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새벽에 올라온 프루사 MK4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프린터의 소식은 3D 프린터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망설이게도 하고 또 화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루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상관없이 이번 제품 출시의 발표는 취미용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에 큰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즐겁게 그 변화에 탑승하여 재밌는 프린팅 생활 이어가면 되겠죠. 앞으로도 북리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리지였습니다.